일단 오른다는 얘기를 하세요. 오르긴 오를 것 네네, 같아요. 오르긴 오를 네. 것이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글로벌 투자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사이다 경제가 함께하는 웹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30분 동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연예인 모셨습니다. 안상영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빨간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절대로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거 없고요. 네. 제가 정말 빨간색을 좋아해서 네. 오늘 한번 빨간색으로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예쁜 넥타이 하고 오셨고요. 자, 오늘 지금 ETF에 대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가 반도체 산업하면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야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있지라고 넘겨주시면 되고 사실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하는 뭐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표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딱 두 가지로 우선 나누는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개가 나뉘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기록하는 반도체다 해서 그리고 이제 소품종을 몇 가지 안 되는 품종을 굉장히 많이 대량 생산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뭐 반도체 하면 뭐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D램, 낸드, 뭐 낸드 플래시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것들이고 대표 기업은 당연히 국내 기업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대표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어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외에 모든 반도체가 그냥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다품종,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있고 이거를 소량으로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이 사실 진짜 뭐 한 두 개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소량을 생산한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A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뭐 TSMC 대만에 있는 업체가 있고 뭐 인텔이라는 데가 있고 뭐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도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알면은 딱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렸고 네, 반도체 지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주제로 좀 네. 들어가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을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대략 이해했을 때 반도체가 잘 팔리나 보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가 잘 팔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맞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잘 팔리면 잘 팔린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기사 제목을 제가 딱 4개를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은 위에 2개는 조금에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3월에 지금 이번 달에 나온 기사들 2개가 있고 그 밑에 2개도 제목이 비슷한데 근데 제가 하나 이게 드러나는 거 하나 넣어왔네요. 사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올드한데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지금 2017년 그쵸. 기사인 것 같아요. 네, 2017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한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슈퍼사이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냥 슈퍼사이클의 뜻은 그냥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다. 네, 그냥 계속 오르더라. 많이 오르더라. 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요게 사실 원래는 반도체에서만 쓰이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에도 쓰였던 단어인가요? 네네. 일단은 원자재 쪽에 먼저 쓰였었어요. 뭐 원자재 하시면은 뭐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뭐 금이나 석유 쪽에 석유 이런 원자재들에 먼저 많이 쓰였었고, 네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98년도로 갑니다. 1998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년 동안 뭐 금 가격도 그렇고 석유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네. IMF 이후로 이게 네네. 많이 올랐던 추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뭔가 이제 뜻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럼 반도체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2016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한 모습으로 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네요. 그쵸. 이게 16년 말 17년, 18년까지 쭉 올라가네요. 네네. 이렇게 네. 뭐 그냥 뭐 10%, 20% 오른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그럼 원자재랑 비슷하게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을 2017년도부터 했던 거고. 네. 근데 좀 슬픈 점은 그 이후에 보시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왜 최근에 다시 썼을까는 당연히 많이 다시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21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게 뭐 메모리 쪽만 일단 보시면은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크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슬슬 보이니까, 이게 뭐 사실 지금 당장 얘가 무조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딱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일단 시작점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오. 자,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왜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네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하고 결국에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좀 둬야 될, 왜 그럼 나는 반도체하고 200IT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느냐가 같이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네.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뭐 한 줄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도 들어가고 뭐 문장이 깔끔하진 않은데, 뭐 언택트 서비스 확산에 따른 관련 제품 소비 증가. 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 네. 줌 혹시 써보셨어요? 작년 내내 저는 줌을 썼어요.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네. 줌 강의로 많이 저는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써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줌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언택트 서비스에 속하는 뭐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써보신 분들은 그래 그런 게 있었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또 써보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리면, 이게 아래 그래프가 작년 초 1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좀 대표적인 뭐 언택트 서비스 관련된 앱들의 사용량이, 그리고 이게 또 국내도 아니고 미국만 일단은 모아놓은 겁니다. 글로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저렇게. 미국에서도. 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년 2월쯤 해서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퍼지고 모든 걸 다 이제 비대면이죠. 언택트 다 해야 비대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한두 배가 아니고 거의 뭐 2배 이상씩 사용률이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미국만이니까 글로벌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쓰려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어떤 게 게 있죠. 네. 네,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뭐 휴대폰도 있어야 네네.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그쵸. 되고. 네. 뭐 그런 것들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컴퓨터,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결국에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또 필요한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서버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세 가지 뭐 그 이상의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사용량도 늘어났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반도체하고 200IT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구나 라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이어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뭐 앞서 말씀드린 언택트 산업이 결국에 뭐 4차 산업혁명에도 사실 들어가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언택트다,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좀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실 거예요. 네. 그쵸? 말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는 또 네네.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와닿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 이거는 좀 나한테 와닿지라고 하실 수 있어서 아나운서님한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네. 어떤 걸까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맞아요, 진짜. 네. 넷플릭스. 지메일. 지메일 많이 쓰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저희가 그냥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이제 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앱이나 프로그램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저희가 잘 눈에는 사실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당장에 뭐 원격 진료 이런 것도 국내에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원격 진료가 뭐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맞아요. 네. 이게 뭐
계속 그런 식의 뭔가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이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 이게 그쵸. 가속화된 거죠. 사실 코로나19로 네네. 인해서 네, 이런 좀 비대면이라든지 원격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죠. 빨라졌어요. 네. 근데 그런 제품들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이제 기반이 될 때 들어가는 것들이 뭐다? 클라우드 컴퓨터, 네, 그리고 반도체가 결국에 다 들어간다. 맞아요. 반도체가 라는 점. 기본이죠. 네네. 그런 게 일단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건 또 아시는 분들 또 다 아셔가지고 이게 또 설명드리면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데 자동차에도 생각보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어떤 부분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뭐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이제 단어,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런 뭐 차량을 이제 제어하는 데 쓰이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엔진 온도도 재야되고, 뭐 네네. 이제 속도도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다 계산하는데 일단 반도체들이 들어가고요. 그 개수가 뭐 차량 한 대에 뭐 한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개 넘게 들어가거든요. 요새는. 상당히 많이 네네.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이제 여기서만 끝이 아니고, 네.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반도체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차량 안에서. 그렇겠네요. 그쵸. 이게. 네. 일단 뭐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뭔가 또 네. 계산 또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역할을 해야 네네.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실 기존엔 차량에서 자동차에서는 못했던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자동차에서 뭐 책도 좀 읽어보고 네. 음악도 좀 듣고 잠도 좀 자고. 네네. 네. 뒤에서 뭐 제 등 마사지도 좀 받고 뭐 그런 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점점 더 자동차에 추가가 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빨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성장치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가 또 이제 되는 거다.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서비스들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증가한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요의 증가만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고 좀 기대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론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수요의 증가보다 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제가 뭐 빵을 만드는 사람이면 빵이 네. 잘 팔리면 빵을 더 만들면 되잖아요. 빨리. 네. 예, 제가 열심히 좀 더 일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그게 사실 좀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공급이 지금 뭐 일시적이지만 감소를 했다는 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빠르게 늘리긴 사실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네. 좀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게 이 텍사스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의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운드리 반도체들 대부분만 일단 모아놨는데, 네. 텍사스 하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텍사스가 나왔던 뉴스 하나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한파입니다. 맞아요. 네. 네, 최강 한파가 네네. 몰아닥쳤다고.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좀 추운 게 아니고 정전이 날 정도로 사실 한파가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사실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가 공급이 아예 안 돼서 뭐 심하면 공장이 한 달 이상씩도 멈춰 있었다라는 점이 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좀 생산에 차질이 네네. 있었겠네요. 생산에 또 차질이 있으니까 뭐 공급을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이제 어쨌든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기업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뭐 마음대로 어떻게 어디서 옆 동네에서 이렇게 빌려올 수도 없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 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악영향일 수 있어요. 왜냐면 공급이 감소해서 뭐 팔 거를 못 파니까.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네. 뭐 감소는 했고, 근데 반대로 수요도 똑같이 감소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수요는 늘어나고 네네.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반도체 쪽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를 좀 더 고려해봐야 되는 이유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 상황이 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쌀이고 이 쌀의 소비가 앞으로 계속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잖아요.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투자에 ETF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 어떤 그렇죠. 걸까요? ETF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반도체니까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 몇 개만 사실 투자를 하면 되겠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제가 또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가고 많은 공정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요 그렇군요.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도 8개로 일단 요약을 해 놓은 건데 8개 외에도 기타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반도체 만들려면 그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맞아요. 뭐 소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완성품, 반도체 완성품 생산 업체가 좋을 거냐, 뭐 장비 생산 업체가 좋을 거냐,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네네. 않네요. 그러면 나는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냐, 전부 다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난 돈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문제라기보다는 더 좋은 대안이 사실 있다는 거죠. 오, 네. 어떤 대안인가요? 바로 ETF입니다. 아, 그래서 ETF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거를 보통 이런 그림 하나로 사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타이거 반도체 ETF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쭉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요게 총 37개 종목이고 37개 종목을 제가 한 주씩 그저께 한 주씩 다 사면은 결국 164만 원이 듭니다. 164만 800원이 필요가 됩니다. 이거는 뭐 종가 기준을 계산한 거라 조금 더 싸게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한 그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좀 고액이 들어가네요. 그쵸. 네. 164만 원이 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이걸 또 뭐 한 주씩 사기가 되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똑같은 포트로 구성된 반도체 ETF는 주당 35,995원입니다. 상당히 뚝 네. 떨어지네요, 이게 또. 그러고 뭐 제가 이 반도체만 투자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또 분산 투자를 또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사실 훨씬 더 가격이 싸면 제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비중 분산하기도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ETF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걸 고를지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네네. 분산 투자를 하는 역할, 그리고 그 분산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두 개.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ETF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당연히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왜 ETF로 투자해야 되는지, 분산 투자 전략, 또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반도체 관련 ETF 이제 종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ETF가 저희 타이거 ETF에 두 개 반도체 관련된 ETF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름부터 얘는 반도체 투자하겠다라는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타이거 반도체 ETF입니다. 이름부터 반도체네요. 네. 깔끔하게 이름부터 반도체 ETF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생산 기업도 있을 거고 말씀드린 뭐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 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이거는 그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거는 타이거 200 IT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건 약간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 일단 첫 번째는 얘는 200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해서 국내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 200개, 상위 200개 종목 네. 모여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0개 중에서 IT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만 모여 있는 지수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네. 근데 앞에 거는 그럼 뭐 200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반도체만 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기업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도 일부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일단 있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두 가지 ETF 소개해 네. 주시고 차이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ETF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도 네.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거는 구성 종목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가져오면 너무 많아서 일단 탑 11개만 깔끔하게 잘라왔습니다. 왜 11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왼쪽에 타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7개 종목이 있고 타이거 200 IT 같은 경우에는 11개 종목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비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37개랑 11개 놓으면은 그렇네요. 너무 이제 많으니까 두 개 똑같이 11개씩만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봤더니 지금 왼쪽에는 삼성전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데 네네. 왜 빠져 있을까요? 이게 왜 빠져 있냐면
오른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 IT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종목 중에서 IT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네.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딱 봐도 이런 얘는 IT지 그래.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가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왼쪽은 반도체인데 왜 삼성전자가 안 들어가 있냐?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도 사실 유명한데 또 다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전도 생산하고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그렇죠. 뭐 기타 여러 가지들도 생산하다 보니까 얘는 반도체도 하는데 이것도 하고 뭐 가전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네? 그러면 이제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얘는 IT 섹터에 속해 있는 뭐 하드웨어 생산 기업이다라고 분류가 되다 보니까 타이거 반도체 구성 종목에는 안타깝지만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 IT ETF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왼쪽이 틀렸냐, 뭐 이렇게 틀렸냐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두 가지 중에 삼성전자가 좀 빠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두 네. 가지 ETF 중에 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투자자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좀 두루뭉술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두 가지의 특징을 딱 요약을 해보면 타이거 반도체는 나는 반도체, 국내 반도체 대표 워낙 또 국내에 또 유명한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맞아요. 나는 반도체 완성품 업체, 뭐 반도체 장비 업체, 소재 업체 이렇게 반도체 밸류체인 전부에 이렇게 난 투자를 집중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반도체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 나는 그래도 반도체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사실 또 반도체가 또 잘 나가면 나머지 또 뭐 전자 관련된 업체들도 또 보통 시황이 같이 또 상승을 하죠. 하는 네. 편이니까 나는 이왕이면 반도체만 너무 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조금 또 어려울 수 있으니 나는 IT 국내, 전반. IT 전반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200 IT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에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네.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두 개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또 드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얘네 영원히 이렇게 고정이냐? 그러니까요. 네. 구성 종목에 네, 이게 쭉 그대로 가는 건지 쭉 그대로 궁금하거든요. 가느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업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한 3등 정도 한다. 네. 근데 여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넣지는 또 않거든요. 이게 또 액티브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요 왼쪽에 타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엔 기초 지수인 KRX 반도체 지수가 매년 9월에 이제 리밸런싱을 합니다. 구성 종목 변경이 있어서 그 시점에 뭐 구성 종목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새로 빠지기도 하고. 네,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타이거 200 IT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아니고 6월에 이제 정기 변경이 있어서 요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점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이건 내가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 또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어디서 확인할 수 네. 있는지. 이게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개별 종목 상품 정보에 전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네, 매일 공개가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 뭐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오셔서 보셔도 되고 요새 또 보니까 HTS에도 요 보시는 화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HTS는 또 회사마다 또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HTS도 있다. 그리고 나는 두 개 다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상장된 상품이니까 한국 거래소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군요. 한국 네네. 거래소에서도 두 가지 ETF 보실 수 다 있고요.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요 구성 종목의 최대 비중이 20%까지입니다. 20%까지요? 네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타이거 반도체 ETF도 그렇고 타이거 200 IT도 그렇고 맨 위에 지금 하이닉스가 24%, 또 22%, 20%가 그렇죠. 넘어가거든요.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 이제 다 투자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정기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9월하고 6월. 근데 그 시점에는 다 20% 이하로 맞춰요. 네, 최대 20%니까 20% 이하로 다 이제 세팅이 되고 네. 그 이후에 6월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해 6월이 돼서 다 20%로 맞춰진 다음에
지나면서 또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얘는 뭐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나머지 기업은 좀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전체 100이라는 큰 숫자 안에서 SK 하이닉스 혼자 이제 더 많이 올랐으니까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아, 이게 처음인 네. 20%가 맞춰졌다가 그렇죠. 주가 등락에 따라서 비중도 조금씩 변화가 그렇죠. 생기는군요. 네네. 오. 이게 뭐 어디에서 없던 걸 더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게 주가 등락에 따라서 맞춰진다는 점. 네. 그렇군요. 이게 비중이 자연스럽게 이게 또 수치가 바뀐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저처럼 좀 주식 투자 초보들에게 네네. 좀 ETF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당부해 주실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당부해 드릴 말씀.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이게 또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게 또 ETF만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장점도 있으면 또 이렇게 장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도 네. 당연히 있고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데 주식은 사실 뭔가 정해진 가격이란 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사면은 뭔가 이제 더 비싸게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시장 가치보다 조금 더 높게 살 수도 있고 한데 ETF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구성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구성 종목들마다 가격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ETF 요 한 주의 가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뭐 순자산 가치라는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순자산 가치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순자산 가치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 왜냐면 거래는 시장에서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냐면 순자산 가치보다 당연히 비싸게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순자산 가치를 좀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실 때도 그렇고 조금 비교를 해서 네네네. 이게. 뭐 무조건 다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라는 보다 조금 저렴하게. 네, 지표가 있으니까 네네.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순자산 가치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구나. 근데 뭐 보통 그렇게 비싸게 되어 있을 때는 이유들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갑자기 시장이 변동해서 그런 데도 있는데 비싸졌을 때는 그런 게 있겠죠. 아, 이게 오를 것 같으니까 또 웃돈을 줘서라도 좀 더 비싸게 사는 그러다가 그런 또 경우는. 떨어지면 또 땅을 치고 그렇죠. 올고. 근데 어쨌든 비교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꼭 보고 사셔라는 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 이게 또 순자산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저 같은 주식 초보들도 ETF 투자하는데 이게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유익한 정보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댓글로도 많이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시대,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좀 계속 되겠죠. 뭐 그렇게 기대를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뭐 짧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뭐 짧게 단기적으로 왔다가 당연히 이제 움직임이 있겠죠. 변동이 그렇죠.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뭐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언택트, 뭐 차량용 반도체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짧게 끝날 만한 이런 테마들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끝나도 저는 넷플릭스 네네. 같은 거 계속 볼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저도 뭐 계속 보고 이럴 것 같은데 네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그냥 반도체 지금 잠깐 하고 어떻게 보면 끝날 이제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뭐 듣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다 오늘 내일 오르고 끝나냐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시장에 좀 장기적으로 한번 관망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네네. 반도체의 좀 추이를 여러분께서도 관찰해 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오늘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신 두 가지 ETF를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은 분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질문이 한 가지 또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2분기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는 상승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되게 전문적인 질문이라 그리고 이게 또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해보고 했는데 다들 다르세요. 이게 공급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 거냐? 아니다. 뭐 지금 잠깐 뭐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공장들이 뭐 정전 이외에도 뭐 일본에 또 지진 나오고 이래가지고 공장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많이 타격을 받긴 했어요. 네. 근데 이 생산량의 차질이 2분기 내내 올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2분기 내내는 아니고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올 음. 것이다. 그래서 단가가 오르긴 결국에 어쨌든 중단이 되니까 단가가 오르긴 오를 텐데 뭐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 대한 좀 뭐 이렇게 그쵸. 이제 이견은 있으신데 네네. 다 일단 오른다는 얘기를 하세요. 오르긴 오를 것 네네, 같아요. 오르긴 오를 네.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오르는 폭에 따라서 사실 뭐 주가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갈릴 텐데 어쨌든 대부분의 시장 컨센서스는 중단이 되면서 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긴 할 건데 얼마나 좋을지는 다들 이제 이견이 갈리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판단은 사실 어떤 누구도 할 수는 없을 그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시장 변화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니저님의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 안상혁 매니저님과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ETF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 투자 라이브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